2025년 3월 31일. 어머, 3월 31일 맞죠? 3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나가. 아휴, 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에 중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쭉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뭐지? 뒤에 보면 또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 산업 트렌드라든지 뭐 정치적 요인, 그게 위치 뭐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오늘은 디플레이션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중기적 영향에는 경기는 그냥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경기는 상관이 없고 자금 시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올랐다가 주식도 내렸다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 경기가 좋아도 주식 시장은 불안기가 될 수도 있고 경기가 나쁘더라도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뭐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게 무슨 소린가 얘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매수가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유도가 되잖아. 계속 매수가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9개월에서 12개월 상에 서서히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경기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도 주식시장에 돈만 잘 융통이 되면 주식시장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불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 그 주식 시장에 돈이 얼마만큼의 유통이 되느냐 그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중고차를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도 똑같은 거예요. 중고차는 이제 이미 상장되어져 있는 그거로 생각을 하면 이미 상장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차가 우리의 흥미를 잃었어. 그럼 주식시장은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중고차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좋은 게 딱 나왔잖아. 주식이 딱 나왔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또 이쪽으로 싹 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맞다. 진짜 따로 가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다고 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나쁜 건 또 아니야. 근데 경기가 막 나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좋아. 막 배당금 너무 잘 나와.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또 집중을 딱 해봤을 때, 배당이라고 하는 건 얘들이 주기로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줄어들고 좀 많아지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배당금을 딱 끊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인 거지. 그러면서, 배당 주식을 하는 게 참 경기하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우리가 항상 평균 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딱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좋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같은 거. 그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과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딱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으로 얼마만큼의 많이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이렇게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구나. 경기가 불황해도 우리는 주식시장만 활성화돼 있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요번 장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등락이 되잖아요. 경기가 막 침체되면 막 침체되어져 있고, 경기가 올라가면 막 올라가 있는데, 이게 또 돈이 수중에 있는 거는 또 아니야. 그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는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분이 주식만 하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만 계속 쭉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투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있고, 다른 투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경기의 흐름에 타오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언제 항상 어딘가에 투자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항상 예비금으로 할 때 투자는 해놔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축을 하든, 뭐 저축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면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저축을 하든,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경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돈을 갖다가 맡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까지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이렇게 오지는 않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아, 그렇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꼭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 달 제가 이제 투자를 한 거에 돈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들어오는 배당금을 딱 봤을 때 차이가 나요. 몇십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는 계속 안 좋다 하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금리가 상승하고 안 좋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들어오는가?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9개월에서 12개월 상간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승장이 지금 여파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게 됐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네. 맨 처음에 들어온 수미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 어려워요, 진짜로. 역시 돈 공부는 어려워. 어려워. 이래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 안 되나 보다. 정말 음, 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져요. 이게 맞아요. 용어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그 흐름을 이걸 읽는다고 해서 그 흐름을 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이 진짜 잘 이게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그 와중에 진짜 얼마나 그리고 사람 심리가 흔들리겠어요. 잃어도 보고 막 진짜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그 주식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돈에 사람들의 눈물이 섞여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너무 어리고 돈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들어있는 투자의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 정말 투자해서 우뚝 서는 사람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내 돈이 날아갔을 때 그거를 끈기 있게 지켜보고 또다시 일어서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굉장한 마인드가 아니면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돈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때 왜 이렇게 정말 더 어려운 거야. 그동안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이 책도 제가 그냥 보고 느끼는 거는 심리 게임이다. 정말로. 투자든 뭐든
뭐 사업을 하든 뭐든 이게 심리 게임이다. 내가 했을 때 이게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강인함, 그런 것들이 다 심리 마인드니까 심리 게임이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것을 견딜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올라갈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그거를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통장에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지 이겨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 다시 투자를 해서 일어서려면 항상 통장에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몰빵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나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0페이지에서 위에서도 뭐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뭐 이런 말들도 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긍정적 마인드가 생겨나지.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인 심리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배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파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분도 얘기하잖아요. 돈하고 심리하고 만나가지고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돈 쪽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심리가 우리가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이제 배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나마 안정적인,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 이거 나오면 또 재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진짜 경기의 흐름에 맞춰서 나를 갖다가 맡겨버리면 정말 불안하겠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도 중요하고 투자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이 균형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막 머릿속에 딱딱 가슴에 새기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 네, 근사한 하루입니다. 네. 이번 장에서 윤정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전에 과거의 상승장이 지금 배당금 나오는 게, 몫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9개월, 12개월 후에는 어떤 장이 펼쳐질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음, 지금은 이렇게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그럼 지금은 어떻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고 9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어떤 장이 펼쳐지지? 이 생각이 들고, 지금 금값이 되게 상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금의 가치가 가는 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에 음, 투자할 돈은 주식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장은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지금 주식 시장이 크게 화랑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부동산도 금리가 지금 올라서 부동산의 경기도 안 좋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돈은 어디로 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이 올 때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증권으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금을 다 사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안 들어온대요. 돈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운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장인 거예요. 이게 돈이 안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주식시장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 주식시장도 하락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돈을 싸진 그러니까 금으로 이게 다 돈을 갖다가, 유통을 안 시켜주니까, 이게 돈을 갖다가 싸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렇게 물꼬가 이렇게 트여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딱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 유지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언제 그렇- 물꼬가 떨어질까?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금융 정책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금리를 계속 인하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하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인 거예요, 이게. 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할 건데 이러면서 음,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희 대표님은 색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인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네, 세월 빨라요. 그러니까, 음, 저도 저기 수미 대표님처럼 되게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좀 새로워서 가만히 아침에 계속 봤는데 그래도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은, 경기가 좋아도 불황기가 될 수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아도 호황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개의 모습처럼 주식 시장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이게 개 뛰어다니는 그 모습처럼 거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구나, 이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 주식 시장은 중고차 시장과 유례하다. 아까 윤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렇구나. 중고차 시장, 좀 그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주식은 경기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 말.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배당 주식 조금씩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좀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괜찮겠구나.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걸 느꼈고, 또 뭐, 어, 보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게 무슨 말이나 저도 그랬는데 아까 또 윤정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볼 때 이게 불경기든 아니면 호황기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거구나, 경기라는 게. 그래서, 그냥 나만의 어떤 그런, 그, 투자를 그냥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묵묵하게 해가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오늘 아침에 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내가 주식에 오르고 내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때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만의 굳건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경쟁 성장률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근데 저는 투자자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몇 천억씩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씩 해가지고 막 이게 돈을 갖다 기업처럼 벌럭 했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항상 그러잖아요.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을 우리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자. 막 우리가 민감하지는 않더라.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만 알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상희 대표님.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수입이 생기고 돈을 좀 모아서 배당금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돈이 그래도 다달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관점이 그쪽으로 가장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걸 보게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을 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그러니까 그 추천 하나 받을래. 코니?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던데. 그게 제일 맞아요. 낫나? 응. 코니를 하죠. 우리가 맨 처음에 코니를 했었어요. 근데 코니 샀을 때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는 사놓으면 주니까, 돈은. 떨어지더라도. 근데 매일 뭐 떨어졌네, 어떻네, 매일 들여다보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딱 넣어놓고 맞아요. 통장에 배당금만 들어오는 것만 보려고요. 음,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도 할 때, 한 달에 인순 대표님 그랬잖아요. 치킨값만 들어와도 좋겠다. 한 2, 3만 원만 음, 들어와도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과감하게 미선 대표님이랑 연숙 대표님 과감하게 100주씩 막 이렇게 100몇 주씩 확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식이 떨어져도 한 5, 60만 원씩은 들어오신다 하니까 이게 또이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 근데 뭐 그 사람들 준다고 해서 자기 주식을 팔아서라도 주니까 배당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지는 마세요. 상희 대표님 또 한꺼번에 또 근데 몰빵이라. 그 씨앗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1,0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 3만 원을 다 쓰면 안 되지. 얼마부터 해요? 제일 작게 하는 거. 100만 원? 100만 원? 응, 뭐, 쏘쏘. 50만 원도 돼요? 응. 음. 10만 원짜리는 10만 원 해도 10주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10만 토니가, 원. 10만 원이면 한 9주? 8에서 9주 살 수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음. 넣어놓고 보세요. 근데 그거 배당금 들어오면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세금 내야 되죠. 이익이니까. 아, 맞아요. 음. 조금은 떼요.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보고, 보세요. 이렇게 보고. 10만 원부터 해야겠어. 100불. 음, 네. 해보세요. 물어봐야겠어. 아무것도 몰라서 난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통장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물어봐야지.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되나? 윤정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인간 AI 그, 요즘 그거 나온 거 아세요? 그거 뭐지? 그룹. 걔가 응? 만들었잖아요. 걔 이름 뭐고? 아, 저 그룹? 돈 많은 애 이름 뭐고? 테슬라. 그 이름 뭐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써봤거든요. 좋아요. 그룹? 그룹. 이름 그룹 공짜예요? 공짜 무료. 지금은 다 공짜야. 그 잘해줘요. 그게 좀 다른, 그 그룹 음,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이번에는? 아니요. 그냥 내가 뭐라고 불러줄래? 뭐라고 불러줄까? 그러니까 그냥 그룹이라고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그랬어요. 반말하는구나, 걔는. 반말해요. 빨라요. 한번 다 써보세요. 챗 GPT도 써보고, 그룹도 써보고, 딥시크도 써보고. 근데 빠르긴 빨라요. 뭐, 걔는 뭐 몇 천자로 정리해줄게? 이러면서 주르륵 정리해서 막. 음. 한번 써보세요.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막. 어제 막, 음. 그 상희 대표님이 준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게 해주는 거. 그럼 잠시만요. 끊고.